안녕하세요. 저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입니다. 저희 SSK 남북한 마음통합센터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요. 북조선 인민의 마음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북조선 인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그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는 마음의 지질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남북한의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지질학의 뜻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국면을 경험하면서 남북의 사람들이 다양한 마음의 층위가 켜켜이 쌓여서 하나의 마음 체계를 구성했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개념화한 것인데요. 이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마음의 지질학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북조선 체제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체 사상과 정치 권력, 이것들이 분명히 북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북조선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서 작동하고 있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마음은 이성과 이성 외의 것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근대적인 어떤 사회과학의 틀로서는 계속 이성 중심적인,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볼 경우에는 이성 말고 이성 밖에 여러 가지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감각이 될 수도 있고 정동이 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들이 함께 작동하는 그것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마음이란 개념을 통해서 볼 경우에는 이 몸과 정신이라는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겠죠. 이 마음이라는 영어의 표현을 이제 저희 연구단은 마인드라는 그 단어로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많은 그 연구자들께서는 하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하트는 사실 그 심장부, 그러니까 몸의 일부분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만큼 몸과 정신이 함께 작동하는 것의 의미로서 마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논의는 여러 그 서양 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제가 주목했던 연구자는 토크빌인데요. 이 토크빌 같은 경우에는 습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마음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토크빌의 습속은 일종의 도덕률로 작동하는 하나의 가치체계, 그 가치체계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토크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프랑스에서 지내다가 미국에 한번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습속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것은 결국 특정한 가치체계나 도덕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 도덕의 힘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주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토크빌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최근에 또 굉장히 다양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체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습속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로버트 벨라가 있고요. 그리고 파머가 있습니다. 이 파머가 주장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와 마음의 어떤 작동, 그것의 관계, 이 상관성을 주목하고 있죠.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습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개념, 서로 이 반대항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크빌과 벨라, 파머와 같은 사람들이 연구한 여러 성과들을 이 북조선 인민들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든가 북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독특한 정치 체제가
분명 인민들의 마음 속에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좀 살펴보는 작업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지리학의 작업이기도 하고요. 시간대로는 처음에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최근의 시장화,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성을 쭉 연동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지질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토크빌이 얘기한 마음의 습속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빌이 보기에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유럽은 이 군주 사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열이 있었고 미개적인 사회 문화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생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사회적 상태가 존재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사람들 사이에 조건의 일반적 평등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의 마음의 습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습속, 이 습속이라는 것은 생활 태도, 다시 말하면 마음의 습관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과 견해, 그리고 심성을 구성하는 어떤 사상의 총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리는 습속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지적, 심적, 감정적, 정서적, 신체적 습관에 덧붙여 도덕적, 윤리적 지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불어로 얘기하고 있는 이 무어, 이것의 라틴어의 어원인 모럴스가 사실은 도덕을 뜻한 영어 단어인 모랄로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습속이란 개념은 도덕적 지향이라든가 규범이라는 뜻을 좀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의 습속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마음의 지질학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보면 북조선 인민들은 그 이전에 국가 형성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전통이라는 가치의 흔적이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45년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고 한국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가치 체계가 급속도로 이식되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주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완결된 형태로 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가치 체제와 혼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함께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이 마음의 습속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년 이후에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개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이것이 이제 46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도 역시 46년도에 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교적 가치라는 것이 지주가 있었고 예전에 얘기되는 그런 서열 사회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토지법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남녀 간의 역시 차별이나 서열 같은 것도 이 남녀평등법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적절하게 유지되었으면은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의 사회였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북조선 체제가 여러 굴곡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수령 중심 사회가 구축되게 되면서 이 유교적인 어떤 성향들이 굉장히 더 부각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식 사회주의가 구성되게 되고 유일 지배 체제라든가 주체 사상 그리고 이 주체형의 인간이 굉장히 강조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저는 이 주체형의 인간이라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단어 뜻만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나쁘지 않죠. 주체적인 어떤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것이 항상 수령 앞에 종속성과 수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의 습속을 이해하는 어떤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인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문화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의 관계성들이 확산되어 있지만 여전히 수령 앞에서의 어떤 종속성 그것이 계속 사람들의 관계 혹은 마음을 규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체 사상이 만들어내는 이 특정한 감정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67년을 기점으로 북한 사회는 김일성주의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혁명적 수령관과 같은 주체 사상의 어떤 특정한 면이 굉장히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들어서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되게 되고요. 1974년도에 김정일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10대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북조선 인민들의 어떤 생활의 규범으로서 이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지금까지도 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북조선 분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생활 총화를 할 때도 생활 총화의 어떤 기준점은 바로 이 10대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대 원칙의 기준으로 뒀을 때 저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반성 이것이 바로 생활총화의 굉장히 중요한 의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일종의 도덕률, 아까 말씀드린 그 또꾸빌이라든가 벨라가 주목했던 습속, 도덕률, 가치체계로서의 10대 원칙이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깊게 작동하게 되고 확산되는 그런 작용이 확인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형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주체형 인간의 개조는 유일하게 수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수령 앞에서의 어떤 수동성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 수령의 영도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의미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우리 북조선 사회에 대해서 연구한 굉장히 좋은 연구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거로는 극장국가 북한으로 번역되어서 나온 바도 있습니다. 정병호 선생님과 권원익 선생님께 쓰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수령으로 중심되는 지도자의 어떤 이 카리스마적인 권력이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의례라든가 그리고 뭐 수령 형상 문학, 그 다음에 여러 건축물 이런 것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의 이양이 가능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노동신문을 제가 그 일면을 잠깐 갖고 왔는데요. 노동신문에서 보여주는 이 기사에서는 우리 당의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혁명적 당이다. 이런 식의 이 큰 표어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그만큼 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어떤 주의로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정의 내리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지도자라는 것, 수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도덕률로서 작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 속에 좀 들어가 있고 문화로 전수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이 작은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신소제도입니다. 신소제도라는 거는 북조선 사회도 여러 가지 서열도 있고 체계도 있겠죠. 뭐 세포비서도 있고요, 뭐 당 간부도 있고요, 중앙조직위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서열된 사회가 있는데 많은 인민들에게 김일성과 김정일 그래서 김정일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민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 당 관리들은 어떻게 보면 부패할 수도 있고 당 관리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위세만 내세우는 거 굉장히 문제적이다. 인민들이 원하는 것, 인민들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신소제도입니다. 신소제도라는 거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투서를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 나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관리에게 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인민들은 이 국가기관이나 개별적 일꾼들에 의하여 자신의利益이 침해당했을 때 그에 대해서 법기관을 신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호 신소라고 하는데요. 그 1호 신소는 바로 수령에게 내가 억울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호 신소과가 있고 그 1호 신소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다 관리를 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우리도 청와대에 우리가 막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청와대에 바로 뭐 올리자, 국민청원을 하자. 옛날에 신문고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게 일종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서열이 있었을 때 나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곡해될 수 있으니 바로 얘기를 해라. 바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지도자는 듣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사에서 굉장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억울한 일 있을 때 그래도 수령은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수령 앞에서는 종속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음의 형태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인민의 마음, 이런 것이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은 또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김일성 시대라든가 김정일 시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령이 진짜 우리 말을 들어줄 거야. 혹은 국방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 그런 도덕률이 북조선 인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면 최근에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극단적인 사회의 변동을 경험하고요. 뭐 믿었던 국가의 실패를 눈앞에서 보게 되는 그 굉장히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된 적도 있고요. 시장이 확장되면서 국가가 아닌 다른 영역, 사적 영역을 통해서 북조선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카리스마적인 권력, 권위, 그리고 어떤 믿음, 신뢰, 도덕 이런 것들이 수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완결된 형태로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그대로 전수되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수령의 죽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영도력이 중요하다, 수령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많은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 사이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나의 생존이 제일 중요하고 나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그 마음의 변화 같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생활총화인데요. 제가 생활총화에 관련돼서 많이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인터뷰를 좀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생활총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원칙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호상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지적을 했을 때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지적을 당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미워지고 왜 나한테 이런 비판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된 것을 저 사람이 지적해 정말 고맙다. 내가 바꿔줄 수 있다. 사실 이게 어떤 그 의례의 룰 같은 것이었는데 최근의 생활총화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인터뷰 결과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도 기분 나쁘지. 원래 혁명적 원칙에 따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한테 뭐라고 비판하면 속으로는 나중에 나도 복수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사람인데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좀 다른 의미의 사람으로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그쪽이 불편한 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비판하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 다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탈북민 인터뷰에서 나온 그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인, 다른 의미의 사람이 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소제도 작동에서도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 같은 것들이 좀 개입되고 있는 측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수령 아래 어떻게 보면 평등한 인민으로 작동했던 북한 사회, 그리고 북조선 사람들이 공유했던 어떻게 보면 주체적 인간형,
주체형의 인간이라는 모습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률, 그것이 주조해내는 마음,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이 시장화와 고난의 행군, 그리고 사회의 큰 변혁과 변동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주의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마음의 습속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은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유지되었던 유교적인 가치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북조선의 수령제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문화적 자원과 도덕으로 활용되었고, 또 그것이 사회 변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변화되고 그리고 변형되고 그리고 어떻게 수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